자율주행차, 아직도 좀 먼 미래 얘기 같으세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곳, 바로 중국의 도로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아닌 이 한마디,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전문가들조차 현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는 건데요. 도대체 뭘 봤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움의 현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아직도 실험 중인 미래 기술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내고 택시처럼 타는 너무나 일상적인 서비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현실인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중국이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렇게까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혁명은요, 단순히 자동차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바로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똑똑한 뇌를 가진 AI가 자동차나 로봇 같은 몸을 얻어서 진짜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거대한 시험 무대가 바로 지금 중국의 로보택시인 겁니다. 중국의 이 무서운 속도, 그 뒤에는 아주 거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밀어붙이는 거죠. 정말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부의 계획,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정말 치밀한 계획 아래서 착착 진행됐어요. 보세요. 2016년에 상하이의 첫 테스트 구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법도 만들고 기술 표준도 정하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간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에 주요 도시에서 상업 운행을 딱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구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025년까지 달성할 아주 구체적인 국가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레벨 3 차량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알아서 가다가 위급할 때만 사람이 운전하는 거, 이걸 대량 생산하고요. 아예 특정 구역에선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 4 기술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산업 전체가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웨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역할인데요. 화웨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 옛날에 컴퓨터 사면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딱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회사들한테 자율주행의 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랑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화웨이 인사이드 전략으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딱딱한 정책 얘기는 그만하고요. 실제 도로 위로 한번 나가보시죠. 지금부터는 숫자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숫자를 보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숫자, 바로 도시의 수입니다. 로봇 택시가 운행되는 도시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무려 16개가 넘습니다. 이건 뭐 한두 군데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운행 횟수는 더 기가 막힙니다. 중국의 대표 서비스 바이두의 아폴로고 하나만 봐도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돈 내고 탄 횟수가 600만 회가 넘어요. 600만. 이거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쯤 되면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하나로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은 규모의 경제 싸움이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는 차가 몇 대냐? 이게 중요해요. 바이두나 위라이드 같은 중국 회사들이 굴리는 로봇택시 수를 다 합치면 미국의 대표 주자인 웨이모를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중국이 확실히 우위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우한 같은 도시는요, 이제 그냥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앞서 나가는 자율주행의 거대한 실험실이 됐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로봇택시가 500대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베이징이나 광저우 같은 다른 대도시들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판에서 싸우고 있는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질주하는 중국의 거인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두 라이벌이 있습니다. 포니닷 AI와 위라이드.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와, 두 회사 모두 정말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미 누적 주행거리나 운영하는 차량 대수 같은 걸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용호상박, 팽팽한 경쟁이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 두 회사가 미래를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포니닷AI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기술 개발, 서비스 운영 모든 걸 직접 하는 거죠. 반면에 위라이드는 우리는 핵심 기술만 제공할게 이런 느낌입니다. 자기네 기술을 로보택시에도 넣고 버스에도 넣고 심지어 청소차에도 넣을 수 있는 만능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철학이 제대로 맞붙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중국의 놀라운 현실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혁명이 가져올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과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은 수의 자동차만 필요하게 될까요? 보통 새로운 기술은 시장을 더 키우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자율주행 기술은 반대로 기존 자동차 시장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차들이 지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 하루 24시간 중에 실제로 운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평균적으로 5%가 채 안 된대요. 나머지 95%의 시간은 그냥 주차장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비효율을 깨부수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놀라운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대의 로보택시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이 사람 태우고 저 사람 태우고 돌아다닌다면 훨씬 적은 수의 차로도 지금의 교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만약 모든 차가 공유 로보택시로 바뀐다? 그러면 1년에 팔리는 신차 수가 무려 55%, 절반 이상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일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용하는 서비스일까요? 이 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인가요?